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돌풍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양재물도 마시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지명 후에 한 달이 됐지만 용산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용산에 대해서도 별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갈 길을 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홀로 서기에 성공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는 달리 대통령 간접 회동이나 단 한 차례 오찬도 없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 1월 3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신년 인사회가 유일합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산에 머리 쪼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8일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양재물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승희가 대통령의 한 행동을 보면 정말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의 앞에 나서가지고 내빈들하고 악수하는데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는 상황들. 자, 이게 3초에서 많게는 한 8, 9초까지. 자, 그러자 대통령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놔라! 빨리 손을 놓아라 해도 놔지 않고, 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다가 자,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말하고 고성을 지른 이러한 행태. 자, 그래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손을 자기 쪽으로 손을 당겼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만약에 강승희가 흉기를 갖고 있었다면 대통령을 해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개우 뿌리치고 갔는데 대놓고 국정기조를 바꿔라 소란을 부리고 있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 경호원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검도를 넘어선 일이다. 제도권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는 자체가 검도를 넘어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가 급급합니다. 자, 그만큼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 뭔가 이렇게 제지를 당하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들어서 입을 막고, 그러니까 이 강승희는 나가면서도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MBC 보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MBC 보도를 보면 그야말로 평소에 MBC가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윤회 악수하며 국정기조 바꿔야 잠시 후 어원 입을 틀어막더니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강승희가 대통령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 손을 자기 앞으로 당기려고 한 점, 그리고 거기서 고성을 지른 행태, 이런 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저 대통령 앞에 가서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끌려 나가서 이렇게 사지를 들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MBC 보도를 보면은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급박하고, 자, 대통령실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소통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들릴 대목들입니다. MBC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자, 전북 전주월 지역구의 진보당 강승희 의원과도 웃으면서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의 손을 잡은 강의원이 다소 굳은 듯한 표정으로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뒤 대통령실 경호원이 뒤에서 강의원의 입을 막고 여럿이 달라붙어서 뒤로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양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 관객석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강의원이 저항하며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는 장면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로 돌아가서 내빈석에 착석하는 사이 강의원은 경호원 5명에 의해서 행사장 밖으로 들려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원이 하는 말, 강승희 하는 말을 자막으로 넣습니다. 아니, 걸어간다니까?
걸어간다니까 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이에 사회자가 행사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 그래서 지금 끌려가는 강성희는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강성희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압수를 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았다, 이렇게 MBC가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수 도중 인사를 건넨 상황으로 소동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가로막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지가 들리고 안경도 벗겨진 채 짐승처럼 내몰렸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가로막은 것도 아닌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자기 앞으로 당겼다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라북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강성희가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 몇 마디를 건넨 게 아니라 거기 고함을 지르고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국정 기조를 바꿔라. 자, 이와 관련해서 MBC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홍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압수하고 나서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일으켜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행사장으로 밖으로 퇴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맨 끝에 문장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인데 이거를 MBC는 보도하지 않고, 그걸 보도하지 않고 마치 강성희가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만했다고 끌려나간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였을 때,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을 했던 이경이라고 하는 자가, 이 자가 보복 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벌금 500만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총선에 후보로 부적격이다 하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 운전기사가 보복 운전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찾는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냈습니다. 현수막을 여의도 일대에 붙였고, 그리고 9,700여 개의 대리 업체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경이가 지금 대리 운전기사를 찾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 운전기사를 찾아서 대리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게 보복 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결제 서류나 그 증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았고 본인이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자, 거기서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갑자기 나는 이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했고 그 대리 운전기사가 보복 운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리 운전기사를 찾는다고 했는데 대리 운전기사가 누군지, 어디서 대리 운전기사를 잡아줬는지, 그때는 한창 선거였기 때문에 나는 대리 운전기사를 내가 직접 부르지 않고 누군가가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줬다, 그래서 관련된 증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리 운전기사가 나타나서 내가 대리 운전기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 또 누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손들었구나, 누가 짜고 나왔구나.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다. 누군가가 이경을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나왔다는데,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신청처리위원회에서 자, 어제 회의를 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경희 대리운전기사를 찾았다고 하니까 이경희 이 신청을 하고 그 이 신청을 보고, 자, 그래, 이거 이경희 운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만약에 면죄부를 준다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이 출판 기념회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또 그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책 한 권에 보통 시중에선 10,000원, 20,000원 하는 책인데 10,000원, 20,000원 넘어가지 않죠. 자, 그런데 보통 한 10,000원 안팎의 책을 기본은 50,000원에서 100,000원에 산다고 합니다. 자,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많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정치 자금을 받는 연결 통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판 기념회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이 또 선거에 출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는 그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자, 이 출판 기념회만큼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 임박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것, 자, 공공연하게 정치 자금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 출판 기념회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 건절하겠다. 자, 5.55 정치 개혁 시리즈의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볼 때도 이 출판 기념회 이게 안에 책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책 같지 않은 책도 많습니다. 자, 또 이미 대필을 해주는 작가도 많다고 합니다. 자, 대필을 해주는 작가, 자, 한국작가협회는 한 20여 명 이상 30명 가까이 대필 작가들이 있고, 자, 1,000,000원만 내면은 작가가 아예 대필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책 한 권 나올 때는 이게 기획하고 집필하고 인쇄하고 재건하고 이렇게 한 서너 달 걸리는데, 그런데 한 달 안에 뚝딱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거기 패턴도 비슷합니다.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청년기, 도전기, 그리고 역경기를 극복하고 성공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스테레오타입으로 이렇게 책 내용도 나오고, 그게 한번 나오면은 쫙 팔리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이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출판사에도 배포도 되지 않는 책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오로지 정치 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노웅래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현금 3억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 했더니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과 상을 당하고 부친상을 당하고 받은 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하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때 비서실장 했던 노영민 국회의원 때는 시집을 발견하고 그걸 피감기간 때 팔면서 국회에서 그것도 이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가지고 판매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책을 낸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 이게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 책 내용이나 책을 또 보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한동훈 위원장은 5호 정치개혁 시리즈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이 개혁안에 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검 포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에 재판 기간에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거라든지, 또 당 소속의 선출직의 기책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 여기에 후보 공천 안 한다든지, 자, 국회의원의 정수 50명을 감축한다든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치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저희가 총선에 승리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인천의 이 당원들 신년 인사에서 우리가 총선에 이기면 국회의원 50명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할 때, 뛰어들 때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한다니까, 자, 임기 내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고 받고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니 돈봉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처럼 돈봉투가 오고 가는 건 예사고, 자, 후배 기업으로부터 이 다른 이 정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외곽 조직을 이용해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마치 그 기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닐까.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패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 과거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허지부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의 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인은 진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진정성 있게 정치 개혁을 하겠다.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 하는 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국회에 출마한다면 당선은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도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4월 10일 이후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제 4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자, 이 최근에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듣고 난 뒤에 자, 제 이미지가 훼손돼도 좋다. 제 이미지가 훼손돼도 좋다. 소진돼도 좋다. 자, 저의 오로지 한 목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큰 가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권 주자가 안 되더라도 자, 자기 이미지가 엉망이 되더라도 좋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려면 공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큰 정치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는 국민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다. 절실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절실하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그래야 그 정치가 똑바른 정치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하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정치 개혁과 특검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과 특검 포기 가짜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진짜로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특검 포기를 말씀드렸다. 계속 찾아서 말씀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마구 돈을 걷고 있는 잘못된 간행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 드디어 메스를 뽑아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